안녕하세요. 보존아세 한그룹 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42세 남성분이셨고요.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진단받았는데 다행히 어떤 지인분 중에서 제가 잘한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오신 환자분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오늘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미세 현미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현미경을 본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치근단 절제술을 하는 과정마다 거기에 맞춰서 현미경 배율을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배율이라면 확대 이제 주변 조직까지 어느 정도 보이겠죠. 입술도 보이고는 저배율에서는 말 그대로 시술을 할 때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배율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주변 조직을 충분히 박리하고 뿌리끝 단면의 파절이나 뿌리끝 내부에 있는 세균에 오염된 면을 확인할 때는 당연히 그 부위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배율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아를 역으로 삭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중간 배율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주변에 잇몸이나 연조직까지 나올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치아 전체를 보고 저희가 치아 뿌리를 잘라내거나 치아 뿌리 단면상으로 삭제를 할 때 그 치축을 고려해서 삭제의 방향을 정해야지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죠. 다른 부위 이제 뿌리 측방을 성공하다든지 아니면 아예 측방을 완전히 갈아서 없앤다든지 이런 사고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적절한 중간 배율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 받을 때는 항상 어느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배율 이걸 다 이제 체크를 하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현미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배율로 보는 건 아니다. 단계마다 적절한 배율을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배율은 잘 보이는 대신 초점거리가 되게 짧아요. 제가 카메라를 잘 몰라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도 너무 확대를 하면 조금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막 전체 영상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그만 환자분이 움직이시거나 있으면 딱 초점이 나가서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단 이제 저배율로 가면 어느 정도 초점 폭경이라는 거리라고 하나요? 그게 넓기 때문에 환자분이 조금의 움직임이 있어도 전혀 시술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배율을 맞추면서 조절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방 두 번째 자궁어금니 부위가 예전에 치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깨져서 나갔어요. 그래서 타협병원에서 뽑아야 된다. 더군다나 안에 포스트라는 기둥이 있고 뿌리 끝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살릴 수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저한테 오셨고요. 잇몸 밖으로 남아있는 건강한 치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저도 발치를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수련의 시절에 무조건 살리는 게 짱이지 모든 치아는 살려야 되라는 마음으로 심지어 잇몸 안쪽까지 없는 상태에서도 인공 기둥이죠. 포스트라 불리는 쇠기둥을 치아 뿌리 쪽에 받고 그 위에 인공 재료를 쌓아서 크라운을 많이 했었는데 수련의 기간은 자기가 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수련을 마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1년 차 때 자기가 한 케이스를 3년 차 때니까 한 2년 정도, 길게는 그냥 2년 반 정도까지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2년 차 때 한 케이스는 향후 1년 정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와서 제가 한 자리에서 지금 만 15년째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초창기에 보다 보니 초기의 환자분들은 만족하시지만 결국 2, 3년 지나서 대부분 포스트 이제 기둥을 넣고 위에 크라운 하는 거 통째로 이렇게 빠져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치아라는 구조가 단순히 모양만 있으면 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모양을 가지고 저장력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매일매일 견뎌야 되는 구조인데 그런 저장력을 견디기 힘든 양의 치아가 남아있으면 뽑는 게 옳다. 하지만 지금 환자분은 엑스레이상은 마치 치아가 잇몸 밖으로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봤더니 치은 상방으로 모든 면이 한 1mm 정도는 건강한 치아가 남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이 치아는 충분히 살릴 가치가 있고 충분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저랑 한번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자 라고 상의를 드렸고 환자분께서 뭐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일단 뿌리끝 염증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철물을 진행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철물을 먼저 진행했다가 나중에 뿌리끝 치료가 잘못되면 결국은 보철물 한 것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린 상태로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을 했어요. 약간 저배율 상태에서 잇몸을 절개를 하고 중배율에서 치아 뿌리를 잘라내고 단면상에 잘 처치를 한 다음에 고배율에서 뿌리끝 단면상에 남아있는 잘못된 오염 물질이 남아있는 게 없는지 삭제한 방향이 잘 들어갔는지를 여러 번 걸쳐서 이제 반복하면서 확인해서 MTA 역충전 재료를 사용해서 막고 뿌리 끝에 뼈 이식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한 케이스예요. 술전 수루 사진이에요.
때문이에요. 이렇게 현미경을 고배율을 보고 했음에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게 잘 됐지만 아주 센터 방향은 아니겠죠. 뭐 이렇게 살짝 삐뚤어졌는데 육안으로 했으면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옆으로 이렇게 충분히 구멍을 내기 쉬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굉장히 길고 얇은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분일수록 더 세심하게 중간중간 한 번에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삭제하고 현미경 고배율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치축이랑 비슷한가, 측방에 천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삭제를 하고 치근단 절제술을 잘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치근단 절제술에 대한 예후가 좋은 걸 확인하고 상방에 이렇게 인공재료를 쌓고 보철과 전문의 원장님께서 보철 치료를 준비하고 계신 환자분이셨어요. 물론 뽑고 임플란트를 해서도 환자분께서는 잘 쓰셨겠지만 항상 다음 단계의 치료를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더 쓴다고 해서 주변 조직을 나쁘게 만들 조건이 전혀 아니셨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과 적절한 수복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안 하고 내 치아를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치료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10중 8구는 내 치아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자료나 살리는 유튜브를 찾아보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치료를 받고 만족하시지 않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본분을 잊지 않고 잘 유지하고 초심을 지키도록 저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이 영상을 통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